반갑습니다. 김수동 행정학 주제별 딥러닝 4강입니다. 오늘은 이제 거시 조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한번 또 확인을 해보죠. 예, 메스텐저 관점 좀 보실게요. 일단 거시 조직으로는 이 조직론 중에서 환경 파트입니다. 환경 파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주제를 알게 말 수 있겠죠. 우리 조직 구조에 조직 구조래 잘못 말했고요. 조직의 3대 변수에 뭐가 있냐면 구조, 인간, 환경이 있는데 그중에 환경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역시 핵심 주제답게 거의 모든 축제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분야다 이렇게 될 수 있겠고요. 이건 또 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다른 연계 출제가 된다면 3개 이상의 문제와 연계될 수도 있는 그런 중요 주제가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이제 뭐 확인을 또 해보죠. 실제 내용을. 거시로 조직이론의 4가지 관점이 나올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제일 중요해요. 요 표를 외우는 건 거의 필수로 보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결정론과 자발론으로 구분합니다. 다른 말로 이제 임의론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결정론은 아실 것 같은데 일단 환경이 조직의 생존 또는 성과를 결정해 주는 겁니다. 근데 자발론은 뭐냐면 그게 아니라 조직이 오히려 환경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이럴 때 환경은 뭐가 되는 거죠? 독립변수고 조직은 종속변수가 될 거고, 이럴 때 조직은 독립변수고 지금 환경은 뭐죠? 종속변수가 되는 거죠. 입장이 달라지겠죠? 자발론과 임의론은 같은 말이긴 하지만 뜻은 달라요. 자발론은 조직의 자발성을 말하는 말이고 임의론은 환경의 임의성을 말하는 말이에요. 개념은 어차피 뭐 같은 이야기지만 방향성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기업을 얘기하는 건데 기업의 생존은 기업 자체의 노력일까 아니면 환경의 결정일까? 이 두 관점을 얘기하는데 지금 대세 관점은 뭐냐면 결정론 관점이에요. 여기가 지금 대세 관점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정론이 자발론인지로 구분하는 문제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구분은 이제 에스트레 밴디벤이 구분을 해봅니다. 제가 사실 이 구분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요 구분한 에스레 밴디벤의 표가 시험에는 아주 빈번히 나오는 그런 파트입니다. 또 하나 더 한다면 개별 조직 레벨을 연구하는 수준이라면 이 두 가지 관점이 있고요. 조직 군 레벨, 그래서 무리 관점입니다. 조직과 조직의 무리 관점을 본다면 또 두 관점이 또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시험 문제는 주로 이쪽을 더 많이 내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쪽도 한번 암기해 것도 필요해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 수준 자체이기 때문에 좀 좁게 연구하는 미시적 파트고요. 조직 무리로 보니까 무리 군자죠. 거시 파트라고 말하는 그런 얘기일 것 같아요. 이제 하나씩 들어갑시다. 결정론이면서 조직 레벨 연구에는 체제 구조 관점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대표적인 거 뭐가 있냐면 구조 상황이론 또는 다른 말로 상황 적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 뒤에 하겠지만 이건 이거예요. 환경에 딱 맞는 베스트한 하나의 방법과 구조는 없는 겁니다. 베스트는 있다 없다 베스트는? 베스트는 절대로 없다. 단지 뭐만 있다? 적합만 있을 뿐이다. 얘기입니다. 대표적자가 번스 앤 스토커, 로렌스 앤 로쉬라는 겁니다. 사람 이름까지 정확하게 확인 잡합시다. 이거 좀 보고 싶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자연 도태 관점, 다른 말로 자연 선택 관점이라고 말한 파트예요. 사실 결정론 2개 맞지만 결정론에 사실 거의 뭐 확실한 아이디어는 사실 얘예요. 실전 문제는 오히려 이쪽을 더 또 강조를 많이 하긴 하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냐면 역시 이거죠. 개체군 생태론. 누구죠? 한난 앤 프리만이 보일 거고요. 두 번째, 시장과 위계론이 나오는데 이 얘기가 윌리엄슨 이야기입니다. 윌리엄슨. 이걸로 노벨 경제학상을 2009년도에 수상하게 되죠. 이게 일종의 조직 경제학인데 조직의 논제를 경제학적으로 설명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항상 경제학 나오면 무조건 이거예요. 비용 말해보세요. 비용 최소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환경은 비용을 최소화하는 그런 구조를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메이와 스코트가 말한 제도화 이론도 존재할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결정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잠깐만 확인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결정론 맞지만 여기서
요 상황적 다시 한번 더 펜 한번 써볼게요. 잠시 한번 보고 가죠. 잠깐만. 여기서 결정은 맞지만 요 상황 적합이론 요거하고 제도화 이론 요걸 떼서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결정은 맞지만 환경이 조직을 선택하는 건 맞는데 요 두 개는 얘와 얘는 어느 만큼의 뭐가 있을까? 소극적인 이거죠. 적응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론이지만 약간 조직이 환경에 소극적이나마 또는 수동적이나마 적응할 수 있는 건 이 두 개예요. 상황 적합이론과 제도화론 되겠다는 겁니다. 여기를 또 잠시 뒤에 한번 더 보여드릴 거고요. 이제 자발론 좀 볼게요. 거기에는 전략 선택 관점이 있네요. 아까는 뭐였죠? 자연 선택 관점이라면 얘는 저로서 관점이고요. 여기에는 또 두 가지가 있죠. 전략 선택 이론, Child and Chandler가 있고요. 자원 의존론에는 누가 있죠? Pepper and Selanc이 있어요. 암기 좀 해주시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조직 구분 레벨로 연구하는 자발론에는 집합적 행동 관점이 있는데 거기에는 공동체 생태학 이론이 있습니다. 그냥 줄여서 공동체 생태론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대표학자는 미어드 앤 데스예요. 그래서 이 표는 거의 절대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될 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전 문제에 뭐 엄청 많이 나오니까 뭐 암기가 필수로 보이고 사람 이름까지도 낼 수 있는 거니까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정말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됐죠? 다음 슬라이드로 가죠. 다음에 제가 얘기할 슬라이드가 아까 얼핏 얘기했던 겁니다. 이런 표를 만들어 봤는데 타겟팅은 이거예요. 다른 건 볼 게 별로 없습니다. 여기죠. 수동적 적응론 파트만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개가 상황 적합이론인데 이 두 개가 아까 뭐였죠? 예, 결정론이죠. 결정론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수동 적응이 있다. 이것만 확인하신다면 게임이 끝나죠. 됐죠? 이 정도입니다.